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제 좀 차영주 소장님이 뮤직 스튜디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뮤직 스튜디오 또 이 달릴까 말까만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첨언 좀 해주시죠. 뭐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요, 뭐 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런칭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뭐 네.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런칭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 수혜 종목들 제가 연이어서 소개해드렸었고, 그럼요. 예.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표 종합 컨텐츠 기업이다. 최근에 웹툰 사업까지도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K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VFX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또 월트 디즈니의 첫 번째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국내 협력사 중에서.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어서요.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고, 그래서 네. 뮤직 스튜디오가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예. 제가 덱스터 후속주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6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항상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고 매일 말씀드리고 있기 예. 때문에요.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와 함께 트렌드를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와 계속해서 네. 달릴까 말까입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 네. 방금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뮤직 스튜디오 할까요? 얘기했는데 네. 술술술 나오시네요. 역시 뮤직 스튜디오 하면 김준호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 하면 뮤직 스튜디오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리뷰 네. 종목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이제 리뷰 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리뷰는요.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네, 사실 뮤직 스튜디오도요. 3차 목표가가 돌파했는데 뺐어요. 오늘 리뷰할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아, 예. 뮤직 스튜디오의 후속지로 짜세가. 네, SM 라이프 디자인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SM 라이프 디자인은 제가 지금까지 한 달릴까 말까에서 한 9차례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가볍게 10%에서 많게는 한 30% 꾸준하게 사골인데 육수가 자꾸 나와요. 맞습니다. 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수급이 유입됐던 종목인데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영상 컨텐츠 기업 제작 업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 수혜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1차 목표가였던 3,9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수익률은 한 12% 정도 가볍게 챙겼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만약 홀딩 중이신 분들은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니까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절가는요. 3,600원 라인대를 좀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4,200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철가 3,600원, 2차 목표가 4,200원으로 제시하고요. 두 번째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코세스입니다. 네, 일단 뭐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예. 해드렸었는데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10월 15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라고 밝혔잖아요.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관련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세스가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투자 확대에 더불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2,100원 라인대를 돌파했고 지금도 12,000원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8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익절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릴게요. 익절가는 11,4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2차 목표가는 13,2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코세스도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 리뷰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편입한 네. 종목이고요.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9월 초부터 대원화성을 시작으로 뭐 세원, 그리고 뭐 삼진 L&D 정말 많은 종목들을 리비안 관련 수혜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미 급등이 나와주고 나서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아무도 언급이 없을 때부터 대원화성, 뭐 세원, 정말 많은 동화화성,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리비안 섹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제가 DA 테크놀로지, 삼진 L&D의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간에서 한 4%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만 10% 이상, 14% 네.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전일 DA 테크놀로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설비
EV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노칭 장비와 스태킹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이미 리미아 실무진과 지난달에 미팅을 끝마쳤고 지금 이번 달에도 이제 리미아 실무진이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차 목표가로 8,400원 말씀드렸는데요. 고가가 8,860원까지 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 14% 이상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와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요. 현재 8,14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8,0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그대로 9,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8,050원으로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데이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확실하게 익절가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바로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탄소 중립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는 탄소 중립 섹터입니다. 사실 이틀 전에 네. 탄소 중립 그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소식 때문에 급등했었다가 사실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달려야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탄소 중립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됩니다. 오랜만에 달리자 사인이 나왔습니다. 탄소 중립 지금 타점으로 딱 좋게 보시는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에 국가 명운을 걸겠다라고 했고, 예.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차익 매물이 출현했던 거는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이미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을 크게 수익이 나왔다가 네. 최근에 차익 매물이 출현했기 때문에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고요. 우리가 관련 수혜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미 차익 매물이 출현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요.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멘텀은 있고 확실하게 달릴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탄소 중립에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친환경차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예. 왜냐하면 경제와 또 환경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코프라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과 네. 친환경차에 함께 엮여 있는 코프라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그럼 코프라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프라의 현재 흐름은요. 오늘 많이 강세를 타고 있습니다. 5.69%, 자, 지금 6.83%로 확 올라갔네요. 9,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프라는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이제 핵심 부품이 이제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기능성 이제 폴리머 소재가 뭐냐면은 자동차 이제 경량화와 또 그리고 연비 절감, 또 배기가스 절감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그리고 철강을 대체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가장 부합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구성이 튼튼하고 플라스틱성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처하고요. 또 가볍고 내구성이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전장 사업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기능성 폴리머 관련해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기능성 이제 폴리머 소재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는 10%만 이제 차량 경량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연비가 10% 가까이 절감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탄소 중립 관련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량 생산과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팩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설계 디자인에 자유롭고 뭐 디자인과 색상, 표현에 굉장히 자유롭고요.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내 부식성, 내 충격성 향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금속 대비해서 높은 재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판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코프라의 어떤 실적 향상도 굉장히 도모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량용에 쓰이는 고기능성 폴리머 같은 경우는 현재는 10%밖에 되지 않은데 네.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수소차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의 어떤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판매량까지 같이 증가하면서 코프라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신성장 동력으로 또 배터리 팩 사용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팩에도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으로 코프라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코프라의 투자 포인트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럼 코프라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프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시장이 살짝 주춤거리고 있는데 사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바닥 구간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고 그 수급 자체가 친환경 자동차 섹터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또 그리고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프라 같은 경우는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9,000원 라인대만 확실히 좀 안착을 했을 때는 폭발적인 시장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9,7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 시에 1,6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7,900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9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고 8,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네.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프라의 가격 전략입니다. 1차 목표가는 전고점입니다. 9,700원 돌파고요.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가 2차 목표가 1,6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게임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게임주가 오늘의 두 번째 섹터로 왔습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 ETF가 신설되고 이 게임 콘텐츠 이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맞습니다. 되고 있더라고요. 자, 좋은 시그널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게임주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게임주가 요즘 좋은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비보 사인을 주셨네요. 왜냐면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뭐 신작 게임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또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관련해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게임 관련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 섹터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서요. 예.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게임주에서 비보 사인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게임 관련해서도 대표 종목이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YJM 게임즈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YJM 게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메타버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좋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현재 흐름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YJM 게임즈 현재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3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일단 YJM 게임즈는요. 주연테크와 손잡고 브리즈 VR 게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VR 관련된 오프라인 사업을 꾸준하게 2017년부터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게임장은 이제 가상현실 관련해서 VR 게임과 콘텐츠 관련해서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YJM 게임즈 같은 경우는 5월 25일 날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원 유니버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유니버스를 통해서 뭐 AI
AI 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VR, AR 사업, 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그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 같이 좀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YGN 게임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게임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액션스퀘어인데 액션스퀘어의 주력 게임이 이제 삼국 브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삼국 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액션 RPG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오세아니아 11개 국가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추천 게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도 출시가 계속해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네. 이제 바닥 구간에서 좀 돌아 나가고 있는데 YGN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예전 이번 달 올해 초에 또 폭발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생겼다라고 판단해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YGN 게임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 이쪽 섹터가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는 2,1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2,650원 돌파 시에 2,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YJM 게임즈 2,65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 2,15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달릴까 말까 두 가지의 섹터에서 두 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준우 매니저님,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리비안 관련 수혜 종목들이 연이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녁에 9시 20분에 또 이제 리비안 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콕 집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저녁 9시 2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9시 20분 잊지 않으시고 김준우 매니저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준우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